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5분봉 단타 매매법을 가져왔어요. 해당 매매법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120만 조회수를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방법인데, 저도 직접 매매에 적용을 해보니까 승률이 한 80% 정도로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손익비도 1.5대 1 정도로 양호한 편이고 손절 라인도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날 염려도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설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매매법을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는 트레이딩부에 들어가서 EMA라는 지표를 3개만 추가해 줍니다. 날짜는 25일, 50일, 100일 이렇게 세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EMA라는 건 한국말로 지수 이동평균이라는 건데,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이랑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차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두 개의 이평선이 있다고 할 때, 일반 이동평균선은 딱 5일 동안의 가격 평균만 보여주는 거고, 지수 이동평균은 5일 동안의 가격에다 마지막 날 가격을 한 번 더 더해준 다음 그 평균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수 이동평균이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EMA 세팅이 다 끝났으면,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차트의 추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추세를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EMA의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나 역배열로 완만하게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EMA가 평행한 상태로 횡보하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EMA가 뒤죽박죽 꼬여있는 상태도 피해 주셔야 돼요. EMA는 무조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캔들의 위치도 이렇게 25일선보다는 바깥쪽에 위치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첫 번째 단계는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포지션의 진입 타이밍을 잡는 건데, 처음에 엔트리 포지션을 잡을 때는 캔들이 25일선과 50일선의 사이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정배열 상태로 상승하면서 캔들도 25일선보다 위에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25일이랑 50일선 사이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캔들이 다시 25일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때가 진입 타점인데, 2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치만 만약에 25일선이랑 50일선 사이에서 캔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100일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잡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타이밍이 오는 걸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익절 라인이랑 손절 라인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만약 캔들이 25일선 위로 다시 반등해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50일선을 기준으로 스탑 로스부터 먼저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절 라인의 1.5배가 되는 구간을 익절 라인으로 잡아주세요. 저희가 보통 스캘핑 전략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승률에만 집착하면서 손익비가 엉망진창이거나, 아니면 아예 손절 라인도 없이 그냥 계속 물만 타라고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없는 매매법은 그냥 무조건 내다 버리셔야 됩니다. 선물이면 그래도 물렸을 때 존버라는 해결책이 있는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타기 하는 거 한번 습관 들면 크게 손절할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5분봉에서 단타를 칠 때는 무조건 정해놓은 시도로만 하면서 칼 손절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예시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차트의 추세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EMA도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캔들의 위치도 25일선보다는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는 캔들이 25일선과 50일선 부근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치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캔들이 50일보다는 밑에 가도 되지만 100일선보다는 밑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세 번째로 캔들이 다시 25일선 위로 반등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캔들이 올라왔으면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손절 라인을 50일선으로 잡아주고, 익절 라인은 손절 라인의 1.5배 구간으로 잡아주세요. 또 다른 예시로 이번에는 하락 추세일 때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차트의 추세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EMA는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캔들의 위치도 25일선보다는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캔들이 25일선과 50일선 부근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당연히 상승 추세 때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일 때도 캔들이 100일선보다 위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캔들이 다시 25일선 밑으로 내려와 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캔들이 내려왔으면 이 지점에서 숏포지션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똑같이 손절 라인을 50일선으로 잡아주고, 익절 라인은 손절 라인의 1.5배 구간으로 잡아주세요.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제가 실제 매매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하면 좋을 점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주의할 점은, EMA를 보실 때 어느 정도 이평선들의 간격이 널찍한 상태여야 승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EMA가 정배열이 상태로 차트가 흘러가더라도 지금 보면 이평선들끼리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EMA끼리 간격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승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매매를 할 거면 좀 이런 식으로 EMA끼리 간격이 넓고 추세가 시원하게 한 방향으로 터졌을 때가 훨씬 승률이 높아요. 지금 이런 구간들이 다 타점인데 전부 수익권이거든요. 따라서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하실 때는 EMA들끼리 간격이 어느 정도 널찍하고 추세가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터질 때를 노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저희가 5분봉 스캘핑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높은 봉 프레임 차트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차트가 정배열로 상승을 해주다가 딱 요 구간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저희는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았을 겁니다. 왜냐면 51선을 살짝 터치해주고 25일선 위로 캔들이 와줬으니까 여기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보면 차트가 지금 밑으로 흘러내려서 결국 손절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 원칙대로라면 포지션을 잡고 그냥 손절하면 되는 자리긴 한데 저희가 만약에 높은 봉 프레임에서 이 자리를 먼저 봤으면 여기가 굉장히 하락할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걸 미리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방금 저희가 손절을 했던 자리가 딱 여긴데 이 자리가 작년 5월에 루나빔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대폭락했을 때 그때 최저점이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거든요. 보시면 캔들 모양도 피레침 모양으로 강하게 말아 올린 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 라인인데 저희가 손절했던 자리가 딱 이 자리 부근입니다. 원래 과거의 강력한 지지 라인은 현재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저항 라인이 한 번에 뚫릴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굳이 아까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분봉 스캘핑을 하시더라도 높은 봉 차트에서의 주요 지지 저항 라인 정도는 같이 봐두시는 게 승률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신 뒤에 한번 소액으로 매매 적용도 해보시고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추세가 한 방향으로 터졌을 때 이 매매법을 유용하게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매매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